날씨가 좀 춥다 그러는데 오늘 좀 부대다져라. 당첨. 남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저녁 시간, 최은교 씨는 점퍼까지 챙겨 입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이 어느덧 1년이 다 돼갑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밤거리.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하염없이 휴대전화만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두정동 가시죠. 배우 최은교가 아닌 대리기사 최은교. 아 오늘 고생하십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게 돼서 아니 저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 여기 네. 잘 대리분이 잘 안 오시는데 오늘은 또 예쁘처럼 또 빨리 오셔갖고. 아 그러세요? 예. 외곽이 잘 안 오죠 여기는 외곽이라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옵니다. 그런가요? 예. 혹시 주몽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예. 보셨어요? 그 주몽에서 그 흑치 대장군 혹시 기억나세요? 아 최은규 씨.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아유 고생 아이고, 많으시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그러실 텐데. 87년도에 국립극단에 입단을 했으니까는 뭐 입단한 시기로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네요. 뭐죠? 몇 년이요? 30년도 넘었네. 네. 대하 사극 전성기였던 2000년대. 최은교 없는 사극은 없다는 말은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황관의 내군을 통솔하는 것 같사옵니다. 아니, 조금지같이 보이사옵니다만. 태조왕건, 장희빈,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광개토 태왕, 바람의 나라, 주몽, 무신, 네, 정도전까지 꽤 많이 했네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이렇게 단역으로 잠깐 나오고 잠깐 나오고 그게 아니었어요. 전부 고정이었어요. 네.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크고 작은 역할을 빛나게 했던 최은교 씨. 그의 연기 활동이 멈춘 건 10년 전. 마지막 연기를 한 게 까마득할 정도입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얼마 전부터 지방 어느 도시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최은교 씨. 바쁜 생활에 옷을 뒤집어 입은 것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잠잘 때 이렇게 상표가 닿고 그러면은 되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좀 늘 이렇게 거꾸로 입어요. 그 헬스장 한번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이거 봐요. 옷 거꾸로 입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 입고 다녀. 김치를 담글까? 김치 금방 담그지 뭐. 장을 좀 보고. 새벽까지 운전을 하고 피곤하기도 하련만 부지런히 마트로 향합니다. 배추를 고르는 모양새가 살림 고수 느낌. 이것저것 살피는 모습이 여간 꼼꼼한 게 아닙니다.
되게 내렸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한 통에 4,500원, 5,000원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1,980원. 저는 이거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자재 값 있잖아요. 되게 예민해요. 야, 좋다. 마늘 진짜 좋다. 13,900원. 좋아. 별거 없어요. 그냥 젓갈, 멸치젓, 새우젓, 고춧가루, 마늘, 생강.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호에 맞게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먹고 싱겁게 먹고 설탕도 들어가네, 설탕. 저만의 처음에 자취생활을 많이 할 때 막 이렇게 통 가지고 하고 막 이러는 게 되게 막 씻고 달아야 돼야 막 가지고 오고 이런 게 되게 성가셔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방법을 그냥 비닐봉지 이런 거에다가 그냥 저는 이렇게 막 그람수도 알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막 대충 집어넣어요. 대충 집어넣는데도 맛있어요. 최은교표 홈메이드 반찬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러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찾는 사람이 없어. 아, 내가 묻혔구나 이제. 최은교라는 연기자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자괴감에 많이 빠져도 보고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후학들 지도하는 거를 좀 많이 해서 조금 제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좀 애들 또 전문적으로 한번 지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광주로 내려갔죠. 내려가다 보니까 많이 못했죠. 한 10년은 안 되지만 거의 한 10년 됐네요. 네, 작품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면회가 금지되었던 우리 어머님, 부산의 그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 요양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억을 하지 못하셨는데 저만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서 지금 저를 기억을 하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 길을 달려 도착한 부산. 9개월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다시 찾은 고향입니다. 왔어? 진단 키드야? 잘 있었어? 예. 자, 가자.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자. 여동생과 함께 면회 신청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단 30분만 진행되는 면회. 어머니를 기다리는 이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도와줄 거지 오빠. 엄마. 내 누구야? 모르겠다. 내 누구야? 모르겠다. 철이. 엄마 여기. 엄마 희야. 야 집에 있다. 희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희야. 야 나는 누구야? 네 이름도 모른다. 최은교. 땡겨.
이거. 알아. 엄마. 엄마. 응? 몰라? 다시 몰라. 응? 몰라. 몰라. 나는. 우리 오빠 무슨 여유로서 밖에 치매라는 병은 기어이 어머니에게서 모든 기억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예? 내 누군데? 내 최웅조야. 엄마 아들.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철이 엄마가 제일 사랑하잖아. 아이, 응? 시간이. 뭐. 미안해 엄마. 엄마 또 올게. 그래, 갔다 와.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응? 안녕. 엄마 안녕. 아니야, 끝난다. 단 1초라도 어머니의 모습을 눈에 더 담아두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너무나 좋아하시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들 나온다, 우리 아들 나온다 막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랑 하시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다음에 출연하는 작품도 보지도 못하시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아들을 다시 알아볼 날이 올까요? 다음 날 오늘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영화사 사무실 갑니다. 이건 계속 손짓을 지금 이제 오늘 텍스트가 저한테 주어져서 그 텍스트를 숙지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 더 숙지를 더 하려고.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오랜 공백을 깨고 복귀하기 위한 첫걸음. 경력 36년 차 베테랑 배우의 오디션입니다. 감독님께 이제 제가 차장검사 역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작품을 했지만 많이 쉬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네. 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이 이 작품에 묻어 나오게끔. 한번 해보시죠. 네네. 윤검사 이렇게 이 서울대생 박종철이 고문 사건이 터집했어. 이 사건 한 개 갖고 영달 하지 마라. 어? 박종철이 한 명 죽은 것도 저 난린데 수백 명이 죽었다 해봐라. 이 무슨 일 하다 연기를 시작하자 돌변하는 목소리와 표정. 알았나? 어? 워낙 그 눈빛이나 이런 목소리 또 이 사투리 이런 것들이 아주 저희들하고 잘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그 장면이 이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 감독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단했던 하루,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잤어? 아니, 뭐 하고 있어? 집이야? 집이지. 뭐 하고 있어? 나는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었어. 아 그래? 잤어? 뭐해, 아빤? 나 응, 일이 있어서 응. 서울에 잠깐 왔어. 어디야, 근데 지금? 지금 여기 숙소 모텔에 잠깐 왔어. 자고 가려고? 집에 오지 그랬어. 영락없는 딸 바보 아빠입니다.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다 똑같은 거야. 맞아. 힘내. 아빠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맞아. 알겠어.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내 손해야.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맞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다 좋은 일 있을 거야. 응? 알았지? 우리 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살갑게 좀 하죠, 저한테. 예. 근데 아빠로서 내가 다 못 해주니까 그게 이제 늘 이제 좀 그렇죠. 깨끗한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이 뭐 깨끗하긴 뭐가 깨끗해요. 이 남자가 이게 누가 손볼 여자가 없으면은 집이 이래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곤 믿기지 않는 깔끔한 집안. 곳곳에선 배우 임병기의 흔적이 묻어나 있습니다. 집안 한켠엔 그가 출연한 드라마의 역사도 찾아볼 수 있죠. 사진들이 많이 있네요. 원래 사진이라는 게 이게 오래되면 이제 그 역사가 되잖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영우 변호사 했던 박은빈 양이 그 아주 어릴 때 왕의 여자인가 뭐 그런 프로였을 거예요 아마. 예. 사극 연기의 전설로 불리는 임병기.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사극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극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사극 많이 했죠. 제가 혼자 유일하게 13년을 한 해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사극을 했어요. 그때 뭐 무슨 M본부, S본부, 뭐 K 뭐 이쪽에 다 제가 사극을 그때 엄청 많이 해갖고요. 나름대로 그런 사극에 대한 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가 출연한 사극만 해도 무려 40여 편. 대한민국 TV 드라마 시청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극에 등장하는 임병기의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빨래 개고 이러는 거 이게 방송되면은 내 친구들이나 다른 시청자나 이런 분이 아 이거 되게 고고한 척 사는 것 같은데 아 좀 창피스러운데요. 에? 어떻게 그렇지만 뭐 해야 되는 건데 에?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해야죠. 30년째 홀로 살고 있다는 배우 임병기. 그에겐 남들에겐 차마 밝히지 못했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제가 이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어릴 때죠. 뭐 9살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니까 이제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막막하더라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엄마 따라가면 안 돼? 가슴 아프죠. 근데 왜 안 돼?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딸 보고 엄마가 너 안 데리고 간대.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아빠한테 있어야 돼. 이렇게 뺏기 말할 수 없는 저도 가슴 아프죠. 예. 전처 사이에 일남 일녀를 낳으며 다복한 가정을 꾸렸던 임병기. 하지만 이혼 후 홀로 맡은 아이들의 양육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돌잖아요. 뭐 산으로 물로 그냥 뭐 촬영하러 다니느라고. 그러면은 없을 때 엄마라도 있으면 애들을 또 이렇게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 애들은 또 아빠의 그런 거보다도 엄마의 손길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커나가니까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때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거짓골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되게 속상할 때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뭔가. 그 엄마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응? 깨끗한 걸로 빨아서 입히든지 뭐 사서 입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늘상 그런 애들한테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죠. 이혼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겨우 9살, 10살.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였죠. 홀로 고군분투하며 키워낸 아이들은 이제 40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다른 걸 정리 잘 안 해도 이 뭐 과일 껍질, 음식물, 뭐 찌꺼기 이런 거는 놔두면 냄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건 지가 깨끗이 치우죠. 곧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배우 임병기에겐 가장 중요한 일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예, 오늘 꼭 늘상 이 시간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외출하는 발걸음이 매우 가볍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가 찾아간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하셨어요? 아이고 힘들다. 요새 뭐 이렇게 미팅 때문에 바쁠 텐데 뭐 새로운 작품들 뭐 좀 들어가는 게 있나? 요새 이제 드라마 시장이 뭐 다들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서 작품들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따가도 미팅 하나 있어서 갔다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고생하고. 선생님 여기 이거는 뭐세요? 아, 이제 우리 이제 연기 학원하고 여기 이제 그 캐스팅 에이전시를 하는 그 두 회사가 있는데 제 딸이자 대표입니다. 예. 아, 예. 따님이세요? 예. 저는 딸하고의 고용 관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빠 김병기 씨. 아빠요? 너무 다정하세요. 사실 저희 친구들은 아빠 맨날 강한 역할들만 하니까 야 나윤아 너네 아빠 되게 무섭지? 너 많이 혼나지? 그러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실제 보이는 거랑 다르게 요리도 잘하시고 다정하시고 저는 아버지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겠지만 제가 좀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빠 또 내려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 또 있고 하니까 하고 그냥 시간이 되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빠 그냥 맞바로 집으로 갈게. 지금 가실 거예요? 응, 그래. 애 많이 써라. 네. 갈게. 네. 현역 연기자이기도 하지만 벌써 5년째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 임병기. 그래서 넌 다 잊었어? 추억으로만 남았어? 아침은 됐고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너무 대사로만 다 있는 걸로 하시지 말고 아침은 됐고 그 아침은 됐고 앞에 호흡을 한번 주자 이거지. 아침은 됐고 왜? 아침은 지금 아침 먹을 정신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침은 됐고 딱 쳐다보고 느낌을 갖고 계속 비꼬는 거로 들린다. 그 포즈가 있어야지. 이게 그냥 같은 톤으로만 쭉 가니까 이 프로 냄새가 안 나잖아. 한번 해봐요. 아이고 다 끝났어. 끝났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물 드려요? 물 줘 차라리 물. 아유. 땡큐. 고생하셨어요. 이게 몇 시간 떠들고 나면은 여기 요새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대충 먹지 요즘은. 아니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서글픈 생각 그냥 좀 슬픈 생각 들지 이제 아빠 혼자 밥 해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뭐 아빠는 그냥 일상인데 그래도
또 딸의 마음에서는 이제 나와서 일을 보지 않을 때는 이제 혼자 아침에 전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무슨 마음인지 아침에 잘 계신가? 또는 밤에 이제 괜찮은가? 연락 안 되고 그러면 너무 걱정되니까 아빠 연락 안 될 때는 덜컥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제는 커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딸.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미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네가 언젠가 결혼하고 나서 아빠한테 아빠 내가 엄마가 없어서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이 갓난 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애를 낳아본 사람이 아닌데 아무 경험도 없는데 엄마가 없는 것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가 좀 그때 좀 마음이 찡하고 아, 내 잘못이 이렇게 많구나. 그냥 그래서 내가 좀 아빠가 그때 마음이 아팠지. 엄마가 있으면 그게 큰 힘이잖아. 근데 그게 왜 사소한 거를 가르쳐줘도 그게 큰 힘인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 그중에서 가장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조왕건에서는 말을 타고 90도로 막 달려가서 꺾는 거예요. 근데 그 꺾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제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심하게 다쳐갖고 일단 그 병원에서 우리 동네 대학병원으로 이제 일단 옮겼어요. 옮겼는데 통증이 멎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요. 먹지도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설날이었어요. 그때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병원에 와서 이제 이렇게 우두커니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없잖아요. 나 혼자만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가슴 아픈 거죠. 예. 그래서 참 그때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더욱 연기에 몰두해야 했던 임병기. 일에만 매달려야 했던 그때가 참 후회됩니다.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빠랑 같이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아, 좀 누가 좋은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빠가 좀 마음 의지도 하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좀 데이트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도 아빠가 연락 안 되고 그러면 너무 걱정되니까 아빠 연락 안 될 때는 덜컥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3번은 만나죠. 만나도 그래도 또 걱정되는 게 또 자식 마음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마음을 열고 사람을 좀 만나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게 어떠한 결과를 바라는 일은 아니니까. 아버지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딸. 하지만 그는 고민이 많습니다. 선물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온기 없는 텅 빈 집에 도착한 배우 임병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피로가 밀려드는 순간. 하지만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를 돌봐야죠. 식당에 혼자 가기 싫어서. 식당에 혼자 가면 어떤 때는 또 밥 먹는 걸 또 많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막 사람 많을 때 식당에 들어가면 나 혼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뭐 사람들이 또 먹는 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밥은 또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먹어도 이것도 뭐 한 끼의 맛있는 식사니까요.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와이프 쪽에서 잘못했던 거는 그건 사실이고요. 왜 사람은 이렇게 감각이나 눈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뭐 차 속에서 그런 불륜 관계죠. 뭐 그때 괴로웠던 거는 뭐 말도 못했죠. 그런 거. 예. 그 어떤 배신감, 어떤 치욕감, 그게 난 다 그런 게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난 정말 남의 일인데 내가 그렇게 닥치니까 참 그 기분이 좀 썩 안 좋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네 애들을 낳은 부인인데 어디 가서 못 산다고 그러면은 뭐 하니까 뭐 돈을 얼마 좀 줘라. 그래갖고 5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7천만 원, 그때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딱 이제 뭐 서류나 이런 걸로 다 끝난 거죠. 예. 그렇게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임병기. 몇 년 후 지인의 소개로 14살 연하의 두 번째 아내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나보고 이제 그 사업체를 하나 차려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차려줬는데, 그런데 그때 뭐 안 돼갖고 뭐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게 많았었어요. 뭐 일식집, 그다음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거 하면서 저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입혔죠. 그 당시에 8, 9억이다 이거죠. 그때 이제 그 부산 해운대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4명이로 돼 있었던 건데 그것도 그 이혼 직전에 다 팔아먹었어요. 난 이제 몰랐지만 그 빚이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예. 두 번의 실패를 겪었기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끝이 안 좋았기에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기까지 했답니다. 내가 그냥 아무거나 또 만나서 뭐 또 그런 골머리 썩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 예, 그런 거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지도 몰라요. 추위가 제법 가신 2월의 어느 날 인천의 한 동네에서 김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부지런한 이웃과 반갑게 인사도 주고받습니다. 유난히 좁고 가파른 계단 탓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데요. 연식이 느껴지는 건물의 2층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평범한 가정집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한 거실에는 방대한 양의 책이 인테리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서점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여긴 나 혼자 있는 궁전입니다. 나만의 궁전. 아 그래요? 예. 뭐 은퇴한 듯한 배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조그만 그냥 나만의 공간, 책 보고, TV 보고, 또 옛날 생각하고 그렇죠. 소설을 비롯해 얼핏 봐도 다양한 분야의 책, 엄청난 다독가임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책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내가 이 작가는 무지하게 좋아해요. 보나든 말라무드라는 작가인데 이거 가슴이 아파요. 울어요. 눈물 나요. 내가 좋아하는 무란이란 소설이에요. 이 꿈이 있어요. 지금 저 사막, 티베트 사막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사라져버린 나라라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너무 환상적인 이야기들. 이 사람이 이걸 쓰기 위해서 여기를 3번인가 4번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가 책을 봐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추경험이라고 그러고 상상 경험이라고 그러고 내가 직접 겪지는 못하지만 생각으로 겪잖아요. 풀장에 담긴 물과 강에 담긴 물과 바다에 담긴 물은 질과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나는 봐요. 그것들이. 1974년 데뷔해 매 작품마다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주영 씨. 그는 왜 호련히 자취를 감춘 걸까?
한 7년, 8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 마지막 출연했던 게 KBS 대화사극 그 정도전으로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는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출연하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는 그 액션을 제가 꼭 했어요. 그래서 뭐 액션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육체에 대한 무리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상처도 나고 그건 육체적인 거고 제 정신적인 걸로는 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지난 8년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쪽 방은 문이 잠겨 있네요. 제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 문을 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또 새로운 배우 김주영이 아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인간, 신인간 김주영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마주한 낯선 세계. 시선을 압도하는 탱화들을 비롯해 정성껏 차려진 신단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에 놀란 것도 잠시. 더욱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계신 그 신우님들하고의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예시를 받는 곳이고 저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가 되는 그런 작은 비밀의 방이에요. 방송을 떠나 있는 동안 신을 모시는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김주영 씨. 그의 공백기에는 이런 말 못할 속사정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대본을 보며 대사를 외우던 지난 세월은 기억 속에 묻어두고 요령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신령님한테 내가 기구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시형님하고 기구를 드리면서 나하고 접신이라는 것보다 나하고 소통을 한다고 그런가. 50년 전 꿈을 이룬 그 순간부터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김주영 씨. 그는 어쩌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집사람들 하는 말이 나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우습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냥 우습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안 아플 때도 다 아픈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흔들리고 어지럽고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고 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고 무엇을 내가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걸 왜 내가 생각하고 왜 내가 봐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어요. 신경내과. 이상하다. 이게.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얘기했어요. 야, 이거 못 견디겠다. 어? 여보, 이렇게 아픈데 나 왜 이렇게 아픈지 한번 좀 어디 가서 봐라. 어? 그러니까 뭐 장안에 제일 유명하다는 데를 몇 군데를 골라서 우리 집사람에 가서 보는데 이 사람은 55살 때 이미 신을 모셨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다. 빨리 신과의 조우를 하도록 협조를 해라. 그러고 나도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보는 데를. 내가 우리 집사람이 혹시 이상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갔더니 그거 보는 그 신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 그럴까? 어떤 기운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정신력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도인들이 느끼는 어떤 기파
그냥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연애자평이라는 건데 이게 지옥 공부하는 거예요. 연기에서는 가히 따라올 사람이 없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만 무속인으로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벗어난 수준.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산더미랍니다. 내가 백독자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 선생님한테 배우면 나 금방 배우겠는데 이거 다 내가 혼자 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지. 뭐가 뭐 금다하면 목다하면 야무성 보고 이 편인 편관이 어떻고 뭐 이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니 자꾸 보니까 자꾸 보고 필기하면서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게 이럴까? 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업을 하잖아요. 자기 혼자 하듯이 똑같아요. 수업이에요. 그 수업. 나만이 하는 수업. 이걸 해야만 더 정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날 오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많이 같이 따블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고민을 들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기 위해 온 신경을 쏟아 집중하는 김주영 씨. 올해 가을 돼야 숨통이 트인다. 단풍이 들어야 아이고 그래 살겠다 싶다. 다행이에요. 오늘 급하게 여기 오느라고. 그래도 우리 보살님이 올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했네. 나는 보살님인 줄 몰랐어. 건강하세요. 네네네. 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도 좋아졌어. 예? 아니 근데 아니 왜 배우가 이걸 하세요? 웬일이세요? 어떤 일이라고 막 물어봐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것에서는. 근데 그분들이 놀래고 좀 당혹해야지 이제 호기심 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 뭐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되겠다.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신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모양입니다. 됐네. 완두 콩밥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워진 도시락.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 먹는 걸 별로 건강식이라고 생각 안 해서 우리 촬영하고 스타디오 녹화할 때 밥 싸줘요. 그러면 벌써 오래됐지. 연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이 남편의 식사를 챙겨온 아내. 그래서 혼자 하는 식사도 외롭지 않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대문을 나서는 김주영 씨. 단단히 챙겨 입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푸르른 하늘과 맞닿은 인천의 한 바닷가. 해수관은 보살님 사해수용왕 대신님 아 좋구나. 네.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에게 치성을 드리기 위해 종종 이곳을 찾는다는데 광상제님, 일월양신님, 신묘장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지금의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터.
무거운 숙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날을 번민 속에서 보내야 했다는데요. 멍하다고 그럴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삥 하면서 이렇게 왜 귀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남들이 볼 땐, 야, 아니, 냉정하게 보면 저 사람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저런 거 할까? 에? 저는 그 얘기 들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뭐, 마이크다 대고 내가 나 아니에요 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내가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 난 처음에 그랬어요. 담담히 털어놓은 속마음에서 절박했던 심정이 느껴집니다. 배우 반문섭을 만난 곳은 충남의 한 야산. 약초꾼들에게 비수기라는 겨울. 하지만 반문섭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산에 오릅니다. 앙상한 나무들만 가득한 겨울산에서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 뭐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 이거 나무 위에 또 버섯이 있는 게 있거든요. 아래도 있고. 이거 뭐 눈도 뵈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눈까지 덮고 위장하고 있으니 겨울산에서 약초 캐기란 그야말로 숨은 보물 찾기.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에 곡괭이질을 해야 하니 체력은 필수랍니다. 에이, 별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같으네.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별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 다시. 아, 모르는 버섯이에요? 네, 잘 모르겠는데 이 버섯은 아는 버섯을 따야지 자기가 절대 모르는 걸 안 따는 게 좋아요. 산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유, 아직도 뭐 배울 게 많죠. 뭐 다 알면은 뭐 이쪽 박사게. 아이고, 딴 데 좀 찾아봐야겠어요. 올해로 약초꾼 생활 5년 차라는 반문섭.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초보 약초꾼. 저게 뭐야? 이야, 저기 한번 보세요. 저거 보입니까? 어디요? 야, 오늘 횡재했네, 횡재했어. 저기 큰 버섯 하나 비죠, 나무 위에. 이번엔 진짜 보물일까요? 이야, 어찌 이런 일이야. 이게 잔나비 걸상이라고. 이것도 아주 그 약성이 대단한 겁니다.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주 좀 잘 떨어지네. 엄청 크네요. 대단하죠? 예, 얼굴 가립니다. 얼굴 가려. 아, 내 잔나비 걸상 따봐도 이렇게 큰 잔나비 걸상을 처음 따봅니다, 이게. 잔나비 걸상. 원숭이도 앉을 만큼 커다래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반문섭.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하산하려면은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식별이 어려운 겨울산에서는 특히나 풀 한 폭이 나뭇가지 하나도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답니다. 좋은 거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말굽버섯이라고. 말굽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말굽버섯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말로 초보 약초꾼 맞나요? 다 똑같아 보이는 마른 나뭇가지들 틈에서 또다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야, 오늘 땡 잡았네. 이것도 발견되고. 일은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 약초꾼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반문섭. 왜 하필이면 위험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고된 약초꾼이 된 걸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그가 향한 곳은 산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컨테이너. 익숙한 곳인 듯 지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습니다.
어디예요? 아, 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집이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살아요? 아, 그래도 컨테이너 안에 뭐 밥해 먹을 도구하고 조금 생활할 수 이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수도도 화장실도 없지만 웬만한 건 다 있다는 이곳. 5평 남짓한 요 컨테이너 박스가 바로 그의 보금자리랍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무술 드라마 비검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사무라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인기리에 많이 방영됐던 여인천하, 여인천하인데요. 옆에 우리 그 전인화 씨 있죠? 예, 전인화 씨하고 같이 그 연기 한 거니까. 배우 한진이와 함께 TBC 공채 9기로 데뷔했던 반문석. 그는 연기 경력만 40년 차가 넘는 베테랑 배우. 특히 여인천하, 용의 눈물 등 내로라 하는 사극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사극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산속 컨테이너에 살고 있을 거라 그 누가 상상했을까. 아유, 이거 뭘로다가 따뜻하게 찬장 끓여 먹을까? 아이고, 여기 참 이게 좋은 게 있었지. 산양산삼 몇 뿌리 넣고서 따뜻하게 차 끓여 먹으면 되겠네. 응? 오랜만에 냉동고에 고이 모셔뒀던 산양삼을 꺼내든 반문석. 아낌없이 냄비에 넣고 푹 달입니다. 차가워진 몸을 녹이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완성된 산양삼차. 아유, 삼냄새가 그냥 상당하네. 산양삼의 향도 맛도 진하게 우러난 듯하네요. 추위 버티며 종일 약초를 캐느라 고단했던 몸. 아유, 좋다. 아유, 속이 훈훈해지네. 이거. 좋은 약초 따다가 이렇게 좋은 향내 나는 이런 차를 마시고 이런 맛에 여기서 사는 겁니다. 산양삼차 한 모금에 기운이 펄펄 솟는 기분입니다. 아유, 좋다. 얼어있던 손발도 녹였겠다. 다시 몸을 움직여 보는데요. 배낭을 열어 두툼한 봉지를 꺼내듭니다. 낮에 캔 버섯이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반문석. 오솔길을 따라 아담한 정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뭘 하는 곳인가요? 약초 캐오면 여기다 보관하고 이렇게 말리는 데입니다. 여기가 신봤다네.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오늘 수확한 버섯을 다시 한번 망에 옮겨 넣는데요. 그물망 2개를 가득 채울 만큼 성공적이었던 오늘의 수확. 망의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그의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집니다. 인적 드문 산속에서 홀로 지내다 보면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는 반문석.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듭니다. 어디 숨겨둔 술 친구라도 있는 걸까요? 막걸리들 뭐 어디 가세요? 네, 제가 매일 그 찾아뵙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다는 반문석. 익숙한 듯 길조차 없는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그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오래된 소나무 앞. 어머니 좋았습니다. 아유, 그동안 또 잘 계셨어요? 5년 전 이 나무 아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해를 모셨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예. 원래 그저 화장해서 그저 후손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뿌려달라고 했는데 제 마음이 또 그게 와닿지 않고 또 어머니를 그냥 흘려보내기가 싫어서 그나마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제가 기거하는 근처에 또 좋은 오래된 또 노선에 한 분이 이렇게 우뚝 서 있어서 거기다가 뭐 수목장 아닌 수목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 묘소 옆에 작은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반문섭. 어머니가 절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염주. 예,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아들의 행복을 빌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올렸던 어머니. 남편을 일찍 여인 어머니에게 그는 단 하나뿐인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속만 썩이는 아들이었죠. 또 올게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그저 후회뿐이라는 반문섭. 무겁게 가라앉은 그의 마음처럼 산중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종일 몸에 걸치고 있던 저고리를 벗고 잠잘 채비를 하는데요. 여간에선 버티기 힘든 산중의 추위. 이럴 때 빼놓을 수 없는 혹한기 필수품이 있죠. 다이얼을 최대치로 높인 전기장판이 효과가 있으려나요? 춥진 않으세요? 이 전기장판 켜고 뭐 이불 이렇게 덮고 자면 이게 지낼만 해요. 밤사이 더 떨어진 기온. 바람소리도 요란한 매서운 겨울밤. 냉장고나 다름없는 산속 컨테이너에서 또다시 시작된 하루. 추운 데서 잤으니 몸이 더 굳을 수밖에요.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반문섭. 운동을 마쳤으니 이제는 씻을 차례. 그런데 수건을 챙겨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절대 빼먹을 수 없다는 반문섭의 또 다른 아침 일과 바로 계곡물 세수입니다. 시원하다. 컨테이너에는 수도 시설이 따로 없어 차디찬 계곡물로 씻어야 한답니다. 비록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그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청주사범을 나오셔갖고 충주에서 뭐 초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인민군들이 이북으로다가 이렇게 쫓겨가면서 납치돼서 끌려간 걸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납북되면서 급격히 기운 가세. 졸지에 가장이 된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막막하잖아요, 앞일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가 저 한 몇십 리길 걸어 다니면서 그 자투리기 위해 비단 그걸 행상을 하셨어. 그 당시에 어머니가 키가 조그마세요. 그 나약한 분이 그 무거운 걸 이웃에 행사하는데 참 눈물겹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엄마한테 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어느 사진관에 명함판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옛날엔 사진관에 그 배우들 영화 배우들이 탤런트를 진열해 놓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그러면 나는 탤런트를 하면은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방법을 밖에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그 당시는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출세를 해서 좋은 연기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진짜 호강시켜서 편하게 모시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도 더욱더 배우기를 아마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생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했다는 반문섭. 배우로 한창 잘 나갈 땐 출연료를 모아 어머니에게 집도 한 채 사드렸다고 합니다. 70년도 중반서부터 제가 그 문화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최고 많이 찍을 때가 1년에 8개 찍었어요. 즉, 최고 적게 찍을 때가 4편. 그 당시에 300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말씀드려도 돼. 300이면요. 새로 지은 집 돌 벽에다가 돌까지 붙인 집이 고객 한 300만 원? 300 몇십만 원밖에 안 가지. 330, 40만 원. 그럼 얼마나 큰 돈이에요. 어머니가 한 고생에 비하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문섭.
지난밤 빨랫줄에 걸어둔 망을 차례로 끌어내립니다. 양손 가득 약초가 든 망을 들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 오랜만에 산을 떠나 속세로 내려왔는데요. 콧바람도 쐴 겸 읍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동생이 있어? 동생.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형님? 아유, 악수는 안 받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아유, 어쩐 일이에요, 형님? 아이고. 지인의 식당에 들른 반문섭. 이곳까지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형 뭐 이렇게 귀한 거를 이렇게 캐오셨어? 아니 그저 약초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아이고 이제 형이 전문가 다 됐는데. 상태가 좀 어떤가 좀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왔어. 이거는 또 뭐야? 이렇게 귀한 것도 좀 그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저 잔나비 걸상이지. 이거는 몇십 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용돈 좀 쓰게 어떻게 좀 장사 쪽 팔아달라고 이제 좀 부탁하러 왔어. 아이고 그래 형님 저야 뭐 식당 하면서 약초 이렇게 하니까 뭐 딴 건 몰라도 형님 걸 팔아드려야지. 아이 고마워. 누구시길래 오신 거예요? 아유 이 아우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우지. 근데 약초 공부 저기가 있었는 나한테 아주 대사부님이야 사부님. 아우래도. 탤런트 배우님이시고 뭐 이러셔가지고 뭐 사실 뭐 산 뭐 이런 데 다니실 거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형님이 저를 잘 따라주셔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초꾼 지인에게 종종 약초 판매를 부탁한다는 반문섭. 약초를 팔아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그래 형님 하여튼 좋은 거 있으면 또 갖다 주시고. 자, 건강하시고요. 잘했어. 예 형님 예. 예. 수고하세요. 그래요. 약초가 완판될 거란 기대를 품고 돌아가는 길. 시내에 내려온 김에 들를 곳이 있답니다. 익숙한 듯 지체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반문섭. 한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본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컨테이너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주로 거기서 지내고 산행도 하고 여기는 가끔 들립니다. 그냥.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마련한 전셋집. 집을 오래 비운 탓인지 난방기기마저 고장났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냉기에도 아랑곳 않고 식사를 준비하는 반문섭. 직접 캔 냉이까지 꺼냈습니다. 아이고 향이 좋네. 역시 냉이는 겨울 냉이요. 역시. 반찬이 아무리 없어도 냉이 하나만 있으면 한 끼 뚝딱이라죠. 나름 정성 들여 끓인 냉이 된장국. 맛있게 차린 밥상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상이 익숙하다는 반문섭.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게 맛있다 느껴질 때는 이게 또 가족들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거죠. 가장 행복한 건 역시 가족들이 그저 여럿이 오손도손 이렇게 근황도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먹는 밥이 그게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뭐 그거야. 홀로 쓸쓸히 밥상을 마주할 때면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이 되었다는 반문섭.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곁엔 처자식이 있었답니다. 아유 우리 예쁜이 우리 손주 손녀 5살 때인가 6살 때 보고 못 봤어요 지금. 보고 싶지만은 뭐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볼 수 없는 지금 현재 입장이라 만감이 그냥 아유 참.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잦은 배에 옷 젖는다고 저 조그만 사업이나마 그나마 이것저것 뭐 손 안 대본 게 없습니다. 뭐 그저 뭐 유명한 칼국수 장사도 해봤고 뭐 아까 말씀한 액세서리 장사서부터 뭐 별거 다 해가는데 이 사업 저 사업 조그만 사업 하다 이게 또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6억 되지 16억.
그 돈 때문에 10년을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연기고, 삶이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 사업에 도전하는 족족 실패하며 전 재산을 날렸던 반문섭. 시리에 빠져 가족들마저 돌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빵점 남편이야,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는 나지 뭐. 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업도 내가 한 거고 자꾸 가족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거를 이제 오래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이후 어머니한테 마련해드린 집마저 날리고 오랜 갈등 끝에 아내하고도 이혼하게 된 반문섭.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슬퍼하셨죠. 자식이 계속 자꾸 잘 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꾸 실패를 접어드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으로 우셨을까.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너무 불효였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꿈도 사업도 제치고 가족을 먼저 돌봤을 거라는 반문섭. 가족을 떠올리면 그저 후회뿐입니다. 며칠 후 다시 겨울산을 찾은 반문섭. 여든을 앞둔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겨울산행. 하지만 산에 오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데요. 게다가 미천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약초꾼뿐이었습니다. 여기구만. 힘받다. 아이고 여기 있네.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동그란 꼭지. 산삼이에요? 이거는 씨 뿌려 갖고 아는 지인하고 같이 이걸 씨 뿌려 갖고서 여기다가 삼을 자라게 만드는 이게 사장산삼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뿌리가 다치진 않을까. 아유 이놈들 생명력 대단하고만. 이 추위에서도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 보니까. 양손까지 이용해 조심스레 흙을 헤집어 봅니다. 고든 몸통에 잔뿌리가 달린 모습이 정말 산맞네요. 너무 이쁘게 잘생겼죠. 야, 아주 이쁘게 잘 컸네. 씨앗이 발아하기조차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추위를 견디고 자라준 산양삼. 무려 4뿌리나 얻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삼을 손에 쥔 덕분일까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도착한 곳은 컨테이너가 아닌 시내에 있는 본가. 오늘은 꼭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선물이기에 이리 정성을 들이나요? 갑자기 우리 애기가 또 생각나고 보고 싶어갖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이쁜 애기한테 또 제 마음이고 사랑이죠. 한창 성장기인 손녀를 위해 직접 캔 산양삼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반문섭.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잘 예쁘게 잘 자라야 된다. 공부도 잘하고. 자식과 손주들에게 혹여나 짐이 될까 보고 싶어도 연락조차 못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 이렇게나마 미안한 마음 한 조각이라도 전하고 싶은 거죠.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반문섭. 형, 우리 왔어요. 어찌 계셨네? 바쁜데도 어떻게 왔어? 네. 먼 데까지 오고 그래. 토종나무 뭐야? 한번 닭이나 한번 삶아 먹자고요. 보신하자고. 아이고 이게 보신하게 생겼네. 반가운 손님들의 방문에 아끼던 가마솥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뭐 좋은 것만 갖고 오시네. 여기 좋은 거 있어. 그래요? 일능이
이 손이 삼표고 알지? 그래요? 이게 능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철이 지났으니까 냉동시키는 거 냉동. 아, 좋은 좋지 능이. 이렇게 큰 도덕 봐서 도덕은 산보다도 이렇게 오래도 큰 거는 산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어이구 오늘 뭐. 능이버섯에 더덕, 잔대, 겨우살이까지 몸에 좋다는 약초는 전부 들어간 백숙. 약초꾼이기에 누릴 수 있는 호사죠.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어이구 맛있겠네. 어이구 어떻게 먹는 거요? 이렇게 가끔씩 찾아와주는 지인들 덕분에 외로움도 버틸 수 있었죠. 자주 놀러 와야겠네 형한테.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여서일까 달아났던 입맛도 살아난 듯합니다. 그 배우 하시다가 여기 산속에 와서 계시니까 어떠셔요? 건강은 더없이 좋아지지. 뭐 산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없이 좋아지고 또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렇지. 그리고 참 그 동생 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러는데 좀 엄청 그러죠. 어떠셔? 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아직도 언제 나오실지는 몰라요. 수술도 해야 되고. 되겠네. 그 자식들 놀이를 한다고는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네요 지금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식들 놀이 한다고 간병인을 안 쓰고 이제 직접 한 지금 2달 가까이 간병을 해요. 근데 오늘은 그래요? 이제 여동생이 이제 올해 힘드니까 오빠 고생한다고 잠깐 교대를 해준다고 해서 잠깐 나왔거든요. 내가 어머니가 막상 떠나고 보니까 참 그동안 더 효도하지 못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송구하고 죄스러운지 몰라. 항상 그걸 가슴에 참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편찮으시더라도 그저 힘들더라도 더욱더 있지. 어떻게 내 어머님인데 그럼 끝까지 잘 모셔드리고 하루빨리 어머니와 자식들 앞에 떳떳한 아들로 아버지로 다시 서고 싶다는 박문석.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